승리의 발자취를 따라 양평으로 향했다. 양평군 지평리는 전세를 역전시킬 수 있을 만한 전략적 요충지였다. 이제 국군과 유엔군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이 지평리를 사수하게 된다면은 계속해서 북동쪽으로 공격할 수 있는 공격 발판으로서 쓸 수 있는 이런 중요한 가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리찌웨이 미 8군 사령관 입장에서는 지평리는 반드시 사수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야 미 구군단의 측방과 후방을 보호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리찌웨이가 직접 명령을 내립니다. 반드시 지평리를 사수하라. 본격적인 전투를 하기 전 중공군의 동향을 살피러 갔던 44명의 미첼 정찰 대원. 그들 앞에 적이 나타났다. 처음에 이제 그 중공군을 맞아서 이제 싸운 곳이 지평리에서 남동쪽으로 한 4-5km 정도 되는 지점에 쌍터널이라는 데가 있어요. 쌍굴에서 30시간을 싸운 결과 11명이 사망하고 20명이 부상당한 데다 탄약도 한계가 드러났다. 처참했다. 믿을 건 공중 지원밖에 없었지만 하늘 역시 먹구름으로 덮여 있었다. 절망의 순간 무전기로 공군기 편대장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먹구름이 걷히는 즉시 대원들을 돕겠다는 무전이었다. 곧이어 열린 구름 사이로 전폭기가 급 강하에 폭격을 퍼부었다. 쌍굴의 폭격으로 중공군 1,300명이 사망했다. 거기서 중공군을 맞아서 1차로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2월 3일 날 지평리로 이제 들어와서 지평리 지역을 선점을 하게 되는 거죠. 적군의 정보를 미리 입수한 유엔군은 전투 전비에 돌입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방어 진지 구축. 저기 보이는 높은 산이 망미산이고요. 그 앞으로 좀 가까이 있는 구릉들을 경계로 해서 폴 프리먼 대령이 이제 방어 진지를 구축을 하게 되고요. 폴 프리먼 대령은 그 방어 진지를 구축을 할 때 이곳이 이제 그 분지 형태로 되어 있다는 거를 감안을 하고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굉장히 조직력 있는 그런 방어력 발휘가 어렵기 때문에 프리만 대령은 직경을 5km에서 약 1.5km 줄인 상태에서 완전한 방어 전면 방어 형태를 취합니다. 리지웨이와 프리먼 뒤에는 몽클라르 대대장이 있었다. 그는 1, 2차 세계대전에 참전한 프랑스의 영웅으로 1,000명 규모의 대대를 이끌고 한국에 오기 위해 스스로 계급을 낮췄다. 몽클라르 장군이 중장으로 별셋이 한국전에 참전하기 위해서 대대병력을 이끄는 대중령으로 강등을 해서 왔기 때문에 그 어떤 정신은 대단합니다. Le choix du général Monclar de devenir, en fait, de se présenter comme un lieutenant-colonel est particulièrement rare, parce qu'il est très rare que des gens acceptent d'être moins gradés. C'est d'autant plus important que le général Monclar a 58 ans. C'est un général très respecté, qui a énormément de décorations. Il est connu dans le monde, et pourtant, pour pouvoir commander ce bataillon et servir son pays, il va accepter et il va demander à se présenter comme un lieutenant-colonel. Donc, pour quelqu'un de son âge, de sa stature, de son importance, c'est un acte très très fort. 몽클라르 장군이 이끄는 프랑스 대대는 끝까지 방어 진지를 고수하며 중공군의 나팔 소리에 사이렌으로 맞불을 놓았다. 야간 공격을 하던 중공군은 고막이 찢어져라 울려대는 사이렌 소리에 멈칫했다. 틈을 놓칠세라. 붉은 두건을 쓴 프랑스 대대가 참호 속에서 튀어나와 적을 공격했다. 지평리 전투는 저는 필연적인 승리라고 봅니다. 소위 한 개 연대 정도의 부대가 적군의 3개 사단의 공격을 방어했다라고만 단순하게 이해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 전투는 이 8군 전체 측면에서도 고민해서
리치웨이의 구상에서 그 출발했다 할 수가 있고요. 그런 리치웨이의 전략을 현지 그 연대장인 프리먼이나 대대장인 몽클레어 대대장이 잘 이행을 했다라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현지 지휘관의 지휘 또는 작전 계획을 또 이 병사들이 충분히 믿고 신뢰하고 해서 마지막까지 방어를 해서 이 성공적으로 이 전투를 결과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잘 준비된 그리고 잘 지원된 결과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조중연합사령관 펑더와이는 지평리 전투를 이렇게 평가했다. 우리는 출동하고 승리하였으나 승리는 그다지 크지 않았다. 지평리가 해결되지 않았다. 설사 적을 해결했다 하더라도 물러가게 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우리의 역량 부족으로 적 중심이 커졌다. 이렇듯 지평리에는 6.25 전쟁 당시의 흔적이 여전히 곳곳에 남아 있다. 이 동네 이제 그 지명 이름이 뭐 피머루, 해골 뭐 그런 그 지명 있는 동네 이름이 있는데 그게 옛날에는 이제 그 물론 옛날에 뭔가 이렇게 한문으로 풀이하면은 다른 뜻이 될 수도 있지만 우리 어려서는 거기가 피머루는 피를 많이 흘려서 피머루로 거기가 이제 이름을 지었고 해골이라는 데는 하도 많이 사람이 죽어서 유골이 나와서 해골이라는 말이 악센트를 넣어서 해골이 됐다 막 이럴 정도로 주위에 참 유골이 많았었어요 여기에. 프랑스 역시 지평리 전투를 기억하려는 노력을 함께 하고 있다. Et quand l'appel a été fait en 1951 pour former le bataillon français de l'ONU pour servir en Corée sous les ordres du général Monclar, il fait partie des premiers volontaires qui se sont engagés. Sa compagnie a pris part à plusieurs batailles, que ce soit celle de Chipyongni ou de Twin Tunnels, où elle a été remarquée pour sa bravoure. Et enfin, en septembre 1951, elle a été engagée à la bataille de Crèvecoeur, où lui-même est mort en commandant depuis le front ses hommes. C'était à l'époque un exemple. Dans le bataillon de français, il avait été surnommé l'Archange. Et c'est encore aujourd'hui un exemple pour tous mes camarades et moi de la promotion capitaine Robert Goupil. C'est un modèle de l'officier français. On travaille tous pour pouvoir s'en rapprocher.